안녕하세요. 2022년 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의 날씨에 비해서 그래도 온도가 좀 올라가서 좀 포근하게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고, 아마 오늘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도 많이 하고 또 결혼식도 많이 있는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 것 같은데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40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9일이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이 청와대를 향해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거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년 전에 죄송합니다. 지방선거가 있을 때 청와대가 관여를 하고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장 송철호 씨를 당선시켰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시에 김기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찰이 개입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선거를 며칠 앞두고 말이죠. 그리고 청와대가 또 공약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거에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것은 문재인 씨가 관여한 것과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은 문재인이 청와대 사람들에게 송철호 당선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떠받들어서 그런 식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똑같이, 왜냐하면 재벌은 개 못 준다고 한 번 해서 재미 봤기 때문에 또 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자꾸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 게 대통령이라는 자리, 청와대라고 하는 그 자리가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시하고 관여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엉뚱한 방향으로 물꼬를 틀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이번 선거에 관여하지 말아라 경고를 날립니다. 국민의 표심을, 또 국민의 어떠한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남용하거나 아니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는 청와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씨가 무난하게 이제 여당 후보고 하니까 앞서가고 또 당선 안정권으로 들어가리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재명이 죽을 쓰고 있잖아요. 뭐를 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 선거가 34%, 36, 7% 사이에 딱 박스에 갇혀가지고 전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씨 가지고 여러 가지 뭐를 가지고 공격을 해도 안 먹혀요. 아마도 이미 주권자인 국민들이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청와대도 고민이 많겠지만 문재인도 자기가 이제 퇴임하고 나서 살궁리를 해야 되는데 워낙 저질러 놓은 게 많다 보니 본인도 이제는 발 뻗고 잠자기가 점점 두려워지지 않겠어요? 워낙 잘못한 게 많잖아요. 한두 가지입니까? 어디인가에 꼽아놓은 거, 누가 그걸 쭉 뽑아놓은 거를 보니까 수십 가지더라고요. 원전 문제서부터 태양광에 셀트리온에 우리들 병원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할 때는 좋았는데 이제 정권이 끝나갈 때 되니까 본인도 오금이 저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겠어요. 반드시 문재인은 심판해야 돼요. 그것이 정의예요. 그건 보복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물려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 그냥 넘어가면요, 다음에 이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악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가지고 적폐청산을 제대로 다 해야 됩니다. 청와대 문재인 씨로부터 비롯해서 청와대 비서관들, 장관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여됐던 사람들은 다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주문한다는 것은 문재인 씨한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국민들이 2년 동안 코로나에 지쳐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이해도 하지만 사실은 초기 방역에 실패했잖아요. 그건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이제 대통령 남은 임기가 내년 5월 9일까지인가요? 아니, 올해 5월 9일까지인가요? 이제 한 3,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3개월 남짓 남은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민 편에서 코로나 방역에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선거 개입하고 선거 관여하고 선거 조작하고 이거는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임기 남은 기간 동안 코로나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요.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안보 문제, 안보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 말입니다. 평화쇼를 하고 난리 버거지를 피웠는데 결과가 뭡니까? 이루어낸 게 하나나 있습니까? 금세 무슨 평화가 올 것처럼 난리 법석을 피웠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오히려 핵 개발만 더 증강됐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국민의 안전, 재산, 생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3월 9일 날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씨가 그나마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국민 편에 서서 국민들로부터 뭔가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신경 써주십시오. 코로나 방역 문제,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국민의 안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빈틈없이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그야말로 선제 공격이라도 해서 북한을 아주 박살낼 수 있는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니 평화가 그렇게 옵니까? 그렇게 상대방 비유 맞춰준다고 평화가 오냐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한 입장에서 대응을 해야 상대가 얕잡아 보지 않지,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식으로 하면 북한이 아주 만만하게 보고,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듣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상전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형편없이 낮은 나라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수없이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
왔을지라도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북한으로부터 국민의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두 가지만큼은 임기 남은 기간 동안 신경을 써주시고 선거 개입, 선거 조작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기를 다시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